네, 안녕하세요. 사무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 명세표를 먼저 발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월 단위로 보통 세금 견서를 한 장 발행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요, 우리 사분의 세무회계 메뉴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메인 매출전표 메뉴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러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 11번 탭은 여기 11번 매출세금계산서, 51번은 매입세금계산서. 그래서 부가세 자료는 크게 보면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죠. 그래서 매출도 쪼개지고 매입도 세금계산서 등 카드 등 이런 식으로 증빙별로 쪼개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발행 탭은요,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이 탭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무적으로 돌아가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면 우리가 A라는 거래처에게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면서 거래명세표도 그 납품한 날 같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발행하고 또 예를 들면 그 다음날 또 발행을 하고 납품을 하고 또 납품을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 번 납품을 한 다음에 보통은 실무적으로 보면 월 말에 해당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통합 발행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세금계에서는 월 합계로 한 장 발행한다는 뜻이죠. 그게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선발행 탭을 그래서 직접 실무적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첫 거래인데 5월 한 달 동안 첫 거래가 5월 10일 발생했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것 같죠? 그래서 11번 세금계산서 매출 자료니까 세금계산서 매출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그래서 11번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발행 탭을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을 예를 들면 뭐 111 이런 품목을 입력을 했고 수량을 한 개 뭐 10만원짜리 하나를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엔터 쳐서 코드는 여기서 F2를 눌러서 안녕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요. 자,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또 한 번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날은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그 다음에 품목이 2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한 개가 나갔고 20만원짜리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101 거래처 엔터 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명세표도 엔터를 체크를 하고 해당 거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명세표 인쇄를 누르면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겠는데 그 월 중에는 여러 번의 일은 본 것처럼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월 15일 날은 다른 거래처한테 납품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3333이라는 거래처 납품목을 납품을 했는데 3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뭐 102라는 거래처가 있나요? 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섞였어요, 거래처가. 5월 중에 이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점에는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래만 있는 상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월 마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두 개의 거래처에게 납품이 됐는데, 우리의 타깃은 안녕주식회사니까 안녕주식회사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홍길동 거래본 필요 없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안녕주식회사와 거래한 것만 모으기 위해서 101번 안녕주식회사를 더블 클릭을 따닥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두 건이 소팅이 됐고요. 안녕주식회사 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를 전체 체크해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 체크하고 이 체크박스 주변 여기 이런 데를 살짝 눌러보면 전표 반영하는 메뉴 경고창이 뜨고요. 여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뜹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11번 세금계산서 끊을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공급일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초기값은 맥스로, 그러니까 날짜가 10일이 있고 20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로 할 거냐에 대한 선택 기능이 또 한번 뜬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안녕주식회사는 거래가 두 건이라서 복수거래가 된 달입니다. 복수거래죠? 여기 복수거래 두 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작성 날짜를 지금처럼
10일하고 20일 두 건이 있었는데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통합 발행할래? 아니면 5월 말일자로 통합 발행할래? 이 선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 거래일이라고 선택이 돼 있으니까 최근 거래일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날이니까 10일이 아니라 20일.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큰 날이죠. 그래서 맥스 가장 큰 날짜를 기본값으로 잡았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말일자로 하겠다 그러면 말일자로 선택을 하세요. 그럼 여기 해당 월의 말일자로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일 다시 한번 최근 거래일 선택하면 여기 날짜 바뀌는 거 보세요. 20일. 그죠? 최근 거래일이 20일이니까 그 다음에 말일. 보통은 말일자로 발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거래명세표를 전표 반영, 즉 세금계산서화 시킬 거냐 이 말입니다. 11번은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 11번. yes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작성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이 된 거고 여기 전체 입력을 누르든지 그럼 방금 5월 말일자 해당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말일자로 작성이 됐어요. 여기 11번 이 탭이 이제 소팅 기능이 자동으로 있는 거니까 11번을 눌러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 품목을 살짝 눌러보면 1111 품목, 22 품목, 그래서 아까 10만원, 20만원 비교해 볼게요. 선발행도 보시면 1111 품목, 22 품목,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시 한번 가보면 세금계산서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품목란을 눌러보면 하단에 복수 품목이죠. 그래서 111은 5월 10일 날, 2는 5월 20일 날 거래가 있었던 건인데 세금계산서상으로는 5월 말일자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 전자발행을 눌러서 그죠?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초기값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건데 여기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예, 작성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이 탭 거래명세표 선발행 탭을 만들 때 요 놈들을 여기 입력된 요 놈들을 취소를 누르면 이제 다시 초기화 돼서 아까 홍길동도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발행이란 용어를 저희가 붙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왜냐면 실제 월중 거래할 때는 거래명세표가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거래명세표가 먼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발행된 애들을 모아서 세금계산서로 한 장으로 통합 발행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래명세표를 선발행한다, 먼저 발행한다 라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를 발행한다는 뜻이죠?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개념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흐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표 번호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표화 시켰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를 살짝 누르면 전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 전표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용으로 써 먹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안녕 주식회사가 두 건이 있고 홍길동 그룹이 한 건이 있는데 얘는 여기 전표 번호가 생성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안녕도 원래는 전표 번호란이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방금 세금계산서로 작성을 했잖아요. 여기 전체 입력으로 여기 5만 1번이 생성됐어요. 5만 1번으로 그래서 이 거래명세표들이 5만 1번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홍길동 건업은 아직 전표 반영을 안 했죠. 즉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전표 번호란이 비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방법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 이 필드를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입력 시간으로 여러분은 처음에 초기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한 시간이 자동 저장되고 있는데 여기 선택바를 살짝 눌러보면 입력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 방법 이렇게 보면 방금 제가 땀을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글자가 앞에 두 글자로 붙어 있는 거고요. 손가락으로 입력한 거예요. 자동 입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세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과세인데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됐다 이 뜻인 거고 지금 홍길동 그룹은 아직 전표 반영 작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수동으로 땀 흘려서 입력한 거래명세표 단계다라는 것을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다르죠. 수동으로 입력한 거래명세표
인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매출이란 뜻이니까 빨간색 수동으로 손가락 두드려서 세금계산서까지 작성이 완료됐다라고 수동 과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반영 전에는 여기 전표 번호는 빈칸이고요. 입력 판본도 검은색으로 수동 거래라고 표현되는데 얘를 선택해서 전표 반영을 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길동 건업을 한번 전표 반영을 한 건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체크하고 여기 파란색 박스 여기를 살짝 누르면 전표 반영 버튼이 눌러지고요. 나오고요.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세금서 발행한다. 날짜는 5월 15일. 지금 여러분 홍길동 건업은 5월 달 중에 하나의 거래밖에 없었어요. 단수거래죠, 단수거래. 그래서 이 세금서 발행할 때 이 거래명세표 작성일은 지금 5월 15일인데요. 복가에 다 끄고 5월 15일자죠. 이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짝 누르면 이게 뜨고 다시 한번 누르면 5월 15일자 세금계산을 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단수 거래는 이쪽을 보셔야 되겠죠. 해당 거래일은 실제 5월 15일이 해당 거래일이니까 아니다. 나는 말일자로 끊겠다. 이 경우에도 그럼 말일을 눌러보면 말일자로 됩니다. 이번에는 해당 거래일로 같은 날짜로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 단수 거래니까 확인을 눌렀었을 때 네, 전표 반영하겠냐? yes 누르면 얘도 전표 번호가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방법도 검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됐고요. 전체 입력 한번 가보면 방금 15일자로 발행된 요놈 세 번째 거 홍길동 건업 것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고 아직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전자 발행을 누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단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금계산서 작성했는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탭입니다. 얘는 선발행 탭이고요. 저 일반 탭 상태에서 지금 홍길동 건업건이 잘못 작성된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전표 반영이 잘못됐다. 그럼 얘를 체크하고요. 삭제하면 되죠. 삭제를 누르면 선발행 탭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전표 번호가 사라졌고요. 그 전표를 삭제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작성된 걸 삭제했죠. 입력 방법도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초 거래명세표 입력 상태로 되돌아온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표 반영, 즉 세금계산서 작성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잘못했다고 하면 해당 그 전체 입력이든 세금계산서 11번을 누르든 여기에서 삭제를 지금 아까 두 건이 통합 발행됐는데 안녕주식계산은 한번 여기도 삭제를 해보면 원위치 되는 거죠. 선발행, 즉 거래명세표 단계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렇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다시 수동거래, 전표번호도 없는 상태로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거래처가 다른데 이렇게 세 개를 다 체크해가지고 여기 주변을 살짝 누르고서 전표 반영을 누르면 그리고 5월 말째로 작성한다고 하면 거래처가 한 개이어야 되죠. 세금계산서를 안녕주식회사랑 홍길동 건업으로 통합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통합 발행을 하고 있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거래처가 이렇게 다른 거래처가 같이 체크되어 있어서 좀 통합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합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한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봤더니 거래처가 섞여 있어요. 이질적인 다른 거래처가. 그래서 여기 홍길동 건업은 빼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표 반영하실 때는 팁인데요. 이 선발행 탭에서 안녕주식회사 거를 이번에 생에서 발행하실 거면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안녕만 모여요. 이 회사들만. 그래서 이렇게 전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통합 발행하기 위해서 전표 반영을 누르고 날짜는 여기 지금 말일자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거래죠. 복수거래는 말일자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고 전표 반영하면 여기도 전표 번호 생겼고 수동과세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여기 진짜 세금계산서 작성 정보인 이쪽 일반 탭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정보가 있고 품목도 11건, 20건이 복수 품목이죠. 세금계산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품목까지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잘못했으면 얘를 삭제하고 일반 탭에서 이제 선발행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좀 주의사항인데 이렇게 전표 반영 세금계산서가 작성까지 끝났는데
홍길동 건 다시 모아보면 예, 전표 반영도 됐고 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삭제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삭제하면 세금에서 발행된 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래명세표 정보랑 세금계산서 정보가 두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건데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면 세금계산서는 글자 그대로 없어지고요. 이 거래명세표가 되살아는 하지만 양쪽이 세금계산서랑 거래명세표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래명세표 얘를 지웠다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삭제되진 않아요. 큰일 나죠. 세금계산서가 삭제되면.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전자발행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인 거래명세표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예, 세금에서 발행권까지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위 개념인 거래명세표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세금계산서까지 같이 삭제되는 건 아니고 상위 개념인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면 그 세금계산서 정보는 삭제되고 거래명세표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기능이 거래명세표 선발행 탭에 있는 기능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거래명세표 인쇄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주식회사만 좀 모아보면 이런 상태인데요. 안녕주식회사만 모아져 있고요. 30만 원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 입력 일반 탭을 넘어와 보면 이렇게 생에서 발행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녕주식회사를 선택을 하고 지금 안녕 우리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있는 우리 사브넷에 막강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 강의에서 이 거래처 원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잡다하게 이제 입력된 건 다 무시하시고요. 샘플이니까 지금 받을 돈이 5월 31일 현재 5월 31일 현재 안녕주식회사 외산 매출금 아직 못 받은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안녕주식회사가 받을 돈이 여기 잠깐 보면 분계가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를 108 외산매출금으로 고쳐 놓을게요. 네, 외산매출금으로 처리했고 다시 와 보면은 지금 방금 외산매출금 전기월 그러니까 지금은 19년도인데 18년 말에 100만 원을 못 받은 게 있었는데 지금 5월 달에 또 발행을 했죠. 33만 원. 근데 그것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5월 말일 현재 133만 원이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 33만 원짜리 발행하기 직전 상태는 못 받은 게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거래명세표 인쇄를 눌러보면 여기 선택 기능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로 출력을 할 때 그 매입자용, 매출자용을 각각 A4 용지 하나씩 해서 두 장씩 할래? 아니면은 반지로 선택을 하면 A4 용지를 반지로 쑥 잘라가지고 상단은 매입자용, 하단은 매출자용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양식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반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 기능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채권이 얼마 남았는지 잔액 기능을 사용을 안 하면 이 상태로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33만 원, 그래서 10일 날 건, 20일 건 해서 33만 원이 있다. 그래서 이 건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건데, 참고로 여러분 이 엑셀을 처음 열었었을 때 여기 상단에 노란색 줄이 한 줄 딱 있어가지고 제한된 보기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다시 이 엑셀에서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네, 파일을 누르시고 네 여기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안센터 보안이 두 번이에요. 한 번 보안 누르시고 다시 보안센터 두 번 보안 두 번 눌렀어요. 그 다음에 제한 보기 여기 있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체크가 두 개가 없어서 그게 안 뜨는데 여러분 뜨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처럼 그 제한된 보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고요. 엑셀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33만 원짜리 이 건에 대한 정보만 나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거래명세표 인쇄를 누른 다음에 잔액 기능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면 이제 선발행 부분 제외하면 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준으로 채권 관리가 얼마 남았는지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발행 부분 포함 제외하고 확인을 누르면 열기를 누르면 아까 100만 원이 작년에 넘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건 33만 원을 제외하고 그 직전 잔액은 100만 원이죠. 거기서 이번 건에 33만 원. 그래서 현재 못 받은 돈이 133만 원이다라고 알려주는 요만큼 채권 잔액 표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선발행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미수채권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5월 달에 지금 이 두 건은 생에서 발행이 됐고요. 하나를 더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얘를 그러면 15일 건을 같은 거래처 100일로 바꿔볼게요. 100일이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근데 얘는 아직 생에서 발행 안 했고 선발행분이죠. 얘도 물론 선발행분이지만 얘네 둘이는 생에서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선발행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얘만 생에서 발행하지 않은 얘만 아직 선발행분이고 생에서는 발행 안 한 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일반 탭에서 여기 이 건을 선택을 하고 아까 그게 며칠자였냐면 15일자 건데 생에서 발행 안 된 30만 원짜리입니다. 큰 금액이네요. 다시 와가지고 얘를 체크하고 거래매수 인쇄를 눌렀었을 때 선발행분을 그러니까 아까 30만 원짜리 15일자 건이요. 그걸 같이 포함해서 채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네. 이제는 이번 건 지금 이 세금계에서 요 발행된 요 33만 원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얘가 100만 원이었는데 왜 33만 원이 또 붙었냐면 선발행분을 포함해서 채권 관리를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중에서 세금에서 발행되지 않은 얘네 5월 15일 건도 미수채권은 미수채권이겠죠.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채권 관리 할 수 있게 선발행 거래매수표가 발행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입 매출점표 다시 한번 열어서 세금계산서 아까 지금은 거래매수표를 인쇄를 했고요. 세금계산서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세금계산서를 눌렀습니다. 하면은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정보가 상단에는 매출 거래처 그러니까 매출자용 공급자용이죠. 그 다음에 밑은 매입자용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는 하죠. 이건 이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세법 양식이기 때문에 픽스돼 있는 거죠. 양식이. 그래서 갑이 우리인데 난데 상대방 손님이죠. 손님이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표시되고 그 다음에 매입자는 우측에 표시되는데 거래매수표는 반대로 돼 있죠. 원래 실무가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있는지 헷갈리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래매수표는. 왜냐면 손님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단계에서는. 그래서 매입자가 왼쪽, 매출자인 내가 오른쪽에 있고 나는 을이고 갑이 먼저 표시되죠. 굉장히 냉엄한 우리 비즈니스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래명세표는. 네,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강 설명 좀 더 드리고 갈게요. 이 선발행 탭 선택 상태인데요. 이 거래면세표를 10일 날, 15일 날, 20일 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시점별로 붕괴는 원래 없는 겁니다. 여기 붕괴란이 비어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단계에서만 붕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일 날 회계 처리, 15일 날 회계 처리, 20일 날 회계 처리는 불가능하다. 거래매수표는 내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긴 붕괴 아무리 선택해도 입력할 수 없어요. 방금 얘를 그 일반 탭 세금계산서 입력한 작성이 끝난 여기에서 붕괴 처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지우고 갈게요. 얘를 지워서 원위치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하면 선발행은 이제 살아나죠. 예, 살아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세 건을 합쳐서 60만 원 더하기 6만 원, 60만 원 더하기 6만 원을 통합 발행 한번 해볼게요. 이 주변을 체크한 데를 살짝 눌러서 전표 반영, 말일자로 복수거래니까 말일자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예스. 자 하면 일반 탭으로 넘어오면 세금 작성이 끝나 있는데요. 끝나죠. 예, 한 번에 그냥 끝내줍니다. 예, 통합 발행이 한 번에 되고 품목까지 이렇게 복수 품목
문구로 세금계산 한 장에 다 모아집니다. 자, 근데 붕괴도 지금 자동 생성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통합 발행을 한 이후에 붕괴 처리가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붕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 컴퓨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 우리 환경 설정 메뉴에서 그러니까 붕괴 유형도 3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 선택을 해보면 지금 붕괴 유형 3번 혼합으로 돼 있는데 이 환경 설정 값이 여기 있죠? 기본 설정 메뉴에 환경 설정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이었죠. 생긴서니까 그 다음에 혼합 3번 얘가 지금 자동 붕괴 됐기 때문에 지금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지금 자동 붕괴가 된 건데 이게 싫으시면 예를 들면 붕괴 유형을 3, 혼합이 아니라 2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외산 매출금, 상품 매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붕괴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는 그 선발행 탭에서 전표 반영을 버튼을 딱 누르면 혼합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자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3번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싫으시면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3번인 상태에서 3번으로 간 상태에서 얘를 나는 미수금이 싫어 외상매출금 그럼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제품이 아니야 그러면 상품 매출이야 그럼 상품 매 엔터 치면 상품 매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괴의 정확성을 한번 점검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붕괴 처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발행에서는 불가능하고 세금계에서 작성 단계 최종 확정된 단계 이 단계에서 회계 처리를 이 붕괴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재고 관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 재고 관리 아까 매입 매출표 다시 한번 열면 선발행 탭에서 이제 데이터를 거래명세표 정보를 입력을 했죠. 근데 입력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재고 관리 도소매업 같은 이제 품목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재고 수불부 관리죠. 그래서 재고 기초 재고가 얼마고 단기 입고가 얼마고 기준이 출고가 얼마 됐고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다 이런 재고량 관리를 하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품목 선발행 탭에서 품목 여기 마우스가 힙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품목명만 입력해 가지고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산 프로그램은 이 코드가 여기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불가능해요. 얘는 그냥 글자 메모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초 재고 등 기말 재고 등 수불 관리를 재고량 관리를 정확히 하려면 코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2를 눌러서 그 이 품목이 맞으면 확인 해가지고 품목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선발행 탭 설명에서 드리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품목 코드 관리까지 가겠다면 품목 코드 관리까지 하게 되면 재고 관리 기능 쪽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시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코드 생략, 코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이 상태. 예를 들면 복수 품목을 입력해요. 코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코드 사용 체크를 해제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미 발행이 됐지만 참고로 보강 설명 또 한 번 드려야 되겠네요. 이미 이렇게 세금에서 발행되는 애들은요. 어디를 입력해도 수정이 안 돼요. 안 돼요. 수량 여기를 입력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 세 개를 통합해서 이미 세금에서 발행됐기 때문에 발행한 이후에 여기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수정하고 싶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에서 발행한 정보를 삭제하고 그래서 이걸 원위치 한 다음에 선발행 상태에서 다시 수정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강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25일 날 복수 품목 입력 방법인데 지금부터는 품목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이 코드 사용이 자꾸 살아나네요. 네, 이 상태가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 이게 지금 재고 관리 기능이 아니라 거래처별 품목 단가 등록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회계 2탭에 여기 거래처별로 품목 단가가 다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품목인데 10만 원짜리인데 A 거래처한테는 12만 원에 판다면 그 거래처와만 12만 원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인데 지금 사용함으로 돼 있어서 그랬어요. 저장을 눌러서 사용 안 함으로 할게요. 일단 지금 방금 이 기능도 재고관리 기능 쪽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메인 매출전표 돌아서
지금 선발행이 돌아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품목을 뭘로 할까요? 1111. 그래서 수량 10개 5,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복수 품목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개 6,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쭉 나가면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 살짝 대보면 5월 20일에는 품목이 1111, 이 두 개 품목이 복수 품목이 입력된 거래명세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 품목을 입력하시려면 여기 마우스 모양 있죠? 여기를 끄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이 치면 그냥 쭉 가요. 그런데 얘를 활성화시키면 놓으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복수 품목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6666 이렇게 입력하고 그 밑에는 또 7777 뭐 이런 식으로 복수 품목 입력 방법까지 입력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코드 관리부터는 어려워지니까 재고 관리 기능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거래명세표 선발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